심화되는 저출산으로 인해 수많은 폐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폐교는 방치되며 누군가에게는 골칫덩어리로, 누군가에게는 아픈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폐교를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전문적 소견을 듣기 위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혜자 의원님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교육 공간을 아이들한테 온전하게 쓰도록 문화 공간, 재능 공간, 끼를 부리는 공간, 또 다시 자기가 느끼지 못하던 내 안에 있는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 지자체에서 온전하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 공간에다. 이혜자 의원님은 폐교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폐교가 다양한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간 좋은 사례는 없을까요? 우리는 직접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떠나게 된 곳은 냇가에 물이 흐르듯 천천히 흘러가는 도시 서산입니다. 이곳은 충남 서산의 한 미술관. 2003년까지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초등학교였지만 줄어드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23년 전 폐교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멈춘 발걸음 속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려 합니다. 서산의 서해미술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학교였던 곳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학교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입구인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원래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었어요. 이쪽에는 칠판, 이쪽에는 교탁, 그리고 이쪽에는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쯤에는 사물함이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미술관이 됐지만 아직 학생들이 공부했던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중 이 작품은 정태군 관장님의 섬리라는 작품인데요. 나무를 깎아서 그 위에 채색을 하고 그리고 돌을 덧붙여서 만든 재래식 기술이 돋보이는 현대 미술의 한 장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각종 그 미술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 있는 지역 작가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으로는 인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격조 있는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어떤 문화 힐링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이 서해미술관의 설립 목적입니다. 서해미술관은 1968년 분한분교로 개교했습니다. 23년간 학생들의 발자국이 수없이 찍히던 곳이었지만 1991년 3월 폐교가 됐습니다. 미술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시던 정태군 관장님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던 이곳을 떠날 수 없어 폐교를 매입하고 2003년 서해미술관으로 개장하게 됐습니다. 현재 서해미술관은 30명 내지의 작가들과 100여 개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중 이 작품에 시선이 압도되는데요. 이 작품은 최평곤 작가님의 시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술관과 작품을 사랑하는 정태군 관장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해미술관처럼 드넓은 운동장을 가진 다른 곳도 가볼까요? 학생들을 위한 초대형 운동장이 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초대형 운동장, 얘기만 들어도 흥미롭지 않나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경기학생 스포츠센터입니다. 용인시 기흥구는 서울과 지하철로도 이어진 도심인데 이곳에 폐교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심 속 폐교가 스포츠센터로 자리 잡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듯 폐교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지 않고 꿈을 키우는 장소를 새로 만들었다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용인의 학생 스포츠센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이곳은 경기학생 스포츠센터입니다. 디지털과 체육이 융합된 시설인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손목밴드 하나면 경기학생 스포츠센터의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농구장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이곳은 키높이에 맞춰 다양한 높이의 골대가 있습니다. 골대 밑에 있는 이 센서는 득점 시 알아서 점수와 시간을 측정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소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점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율이나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계속 전국적으로 폐교가 발생하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폐교 통계 데이터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 수가 줄어들게 되고 기존에 이제 지어졌던 학교들이 계속 이제 학생이 없어지니까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폐교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마침 저희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니 학생들 건강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센터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구성을 하자 하셔가지고 여기 이 학교를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이제 스포츠 센터로 만든 거죠.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경기학생 스포츠 센터인 만큼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방송 송출이 가능한 유튜브 스트리밍 부조실입니다. 미디어와 융복합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다양한 스포츠를 미디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경기학생 스포츠센터였습니다. 우주의 신비함이 담긴 곳, 청림천문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곳인데요. 11월의 밤 청림천문대 청소년 수련시설로 떠나보겠습니다. 전국 최고 규모의 1000mm 반사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는 부안 청림천문대는 부안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중심의 과학정보 분야 체험시설입니다. 폐교된 청림초등학교를 부지를 교육청으로부터 부안군이 매입하여 건립하고 2011년 4월 5일 개관 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관측시설, 숙박시설, 체육활동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안 청림천문대는 주야간 천체 관측은 물론이고 다양한 천체 과학 강의, 체험, 실습, 프로그램을 초중고 학교나 기타 청소년 단체 이외 일반인에게도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곳은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군요. 네, 저도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선은 이제 매매일 운영되는 것이 상시 관측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낮 같은 경우는 2시와 3시 프로그램이 있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틀리지만 현재는 7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과 8시 30분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 아무래도 이제 낮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태양 관측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우선은 망원경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선생님께서도 한번 태양 관측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쪽에 렌즈가 있는데 여기 한쪽 눈만 대시고 천천히 다가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약간 붉은 듯한 동그란 형태의 태양의 본 모습이 보이는데 그 표면을 또 자세히 보시면은 9시 방향과 6시 방향에 흑점이 아마 2개가 정도가 보일 겁니다. 그 흑점이 점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지구가 1개 정도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크기고요. 그리고 테두리를 동그란 테두리를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가시 같은 것 돋쳐 있는 것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태양의 폭발인 그 플레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관측을 통해 태양과 플레어 등 다양한 천문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밤하늘을 보러 가볼까요? 약간 흐릿하게 그 목성의 가운데 한 두 띠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목성이 하늘을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우리 손님께서 보신 목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점으로 보이겠지만 망원경을 통해서는 그 표면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죠. 밤하늘의 별만큼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뛰어놀았지만 현재는 줄어드는 학생과 학교로 예전만큼 활기찬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소중한 친구들이, 활력소가 되는 동기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자리를 지켜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름다운 밤하늘을 수놓는 저 별들에 뭉클함이 밀려옵니다. 폐교가 이렇게 유익하고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바뀌었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처럼 앞으로도 많은 폐교들이 남겨지지 않고 우리에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폐교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나요? 도서관으로 활용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익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주민들이나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약간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별자리 관측하는 천문대 또는 뭐 아이들이 그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식물을 키운다거나 이런 자연 체험을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 견학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이용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놀이공원으로 활용되면 좋겠어요. 캠핑장으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소망처럼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웃음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비록 학교가 다른 공간으로 변해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하더라도 학교는 학교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많아지길 바라며 이를 위한 우리의 관심도 필요할 때입니다.